안녕하세요. 황선백입니다. 오늘은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조금 더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는 중요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그걸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할 내용은 홀딩 더 바디입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트 사이드 스윙과 레프트 사이드 스윙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크게. 첫 번째는 턴이죠, 턴. 레프트 사이드에 턴이 일어나면 레프트 사이드 스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워죠, 파워. 파워를 레벨 임팩트의 레버리지 파워를 쓰느냐, 아니면 플리퍼들이 사용하는 캐치어 파워를 쓰느냐, 이 두 가지의 파워를 쓰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하면서 이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쉐입이죠, 쉐입. 하다 보면 매일 느끼는 게 이제 쉐입을 지키고 유지하고 어드레스 할 때 잡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암 스트럭처는 크게 이제 썬더버드 팔 구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썬더버드 팔 구조를 사실 임팩트 때의 팔 구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쉐입과 암 스트럭처는 모두 이 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라이트 사이드 턴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두 가지가 항상 잘 안 되죠. 첫 번째는 타겟 라인으로 클럽을 움직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 플레인, 스윙 패스가 라이각에 따라서 이 클럽이 누워진 상태로 임팩트가 돼야 되는데, 그 레벨 임팩트가 안 되고 클럽이 세워지거나 이제 뭐 페이스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결국 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바디 쉐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이해하고 라이트 사이드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정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게리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 이제 팔 구조를 잡을 때 쉐이커 팔 구조에서는 항상 이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양은 캐칭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I like to get my body posture so that I'm leaning towards the catch. So I'm leaning a bit towards the catch, which means I bend from my hips, and I hold my arms in a position where I can take the weight of the ball. So that's my starting position. And I'm going to move this around like this and back like this, and around like this, and it's going to move my body. So then I can throw it that way. So. 자, 이 임팩트 백을 받을 때의 팔의 모습을 잘 보시면 거기서 팔이 굽혀져 있고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어깨입니다. 어깨. 그러니까 어깨와 팔이 이루는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쉐입에서 오른팔이 가고요. 스루에서는 왼팔이 갑니다. 출발이 쉐입에서 오른팔이 이렇게 먼저 가고, 그 다음 몸은 이렇게 살짝 어라운드 됩니다. 그 다음 왼팔이 가고 오른팔이 가죠.
자, 이 백스윙을 만드는 것을 실제로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초기에 보여드렸던 그 형태로 임팩트를 하는 것을 볼이 밑에 있으면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임팩트죠. 볼이 밑에 있으면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턴을 합니다. 틸트 턴이라고 그러죠. 이 틸트 턴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들고 내려서 친다. 이 인식의 문제는 바로 타겟입니다. 타겟 방향으로 똑바로 일직선으로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틸트 턴이 된 사람이 과연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치면 성공입니다. 틸트 턴이 됐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이건 어라운드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오른쪽에 몸의 축이 있다고 가정하고 어라운드 된 거죠. 그죠? 이거는 분명히 보시면 축이 어딜까요? 왼쪽이 축일까요? 오른쪽이 축일까요? 오른쪽이 축이죠. 왜냐면 이 지퍼선을 보시면 여기에 있던 라인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니까요. 이렇게 되는 게 어라운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둘러치면 완전히 뭐 개욱이 나겠죠. 개욱이. 그죠? 자, 그렇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칩니다. 즉 왼 어깨가 내려가는 틸트 턴을 하면 임팩트와 스루는 왼 어깨가 올라가는, 그리고 팔은 몸 앞으로 던져지는 플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던져서 치킨닝이 되던가 손목을 돌려서 플립 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이사이즈 중에서는 이렇게 임팩이 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몸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어라운드 돼서 몸과 가슴과 클럽이 스퀘어를 이루는 상태로 스루 스윙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거죠. 레벨 어라운드죠. 자, 백스윙에서 이렇게 들어와줍니다. 어라운드 임팩트죠. 자, 이렇게 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겟 라인인 겁니다. 또 몸의 축이 왼쪽에 있지 못하는 거고, 시작의 포스처나 출발이 틸트가 되는 경우에는 클럽을 이렇게 어라운드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기에 보여드렸던 쉐입에서 오른팔이 가고 왼팔이 간 다음에 다시 쉐입으로 오고 왼팔이 가고 오른팔이, 오른 몸이 왼축을 향해서 어라운드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팔을 먼저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정면에 있고 팔만 뒤로 보냈어요.
이렇게 팔만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몸이 이렇게 돌게 되면 왼벽에서부터 떨어지면서 돌게 되죠. 또는 왼 어깨를 낮추면서 틸트 턴이 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주요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팔이 먼저 가고 오른쪽으로 왼몸이 홀딩된 상태에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왼몸을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이 반으로 갈랐을 때 왼쪽 몸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자, 이거는 오른쪽 턴인가요? 왼쪽 턴인가요? 오른쪽 턴이죠. 왼쪽 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원피스로 모든 몸이 하체를 비롯해서 뒤로 도는 턴 아니면 드랙해서 확장되는 턴. 이것은 골프 스윙을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못하게 되는 거죠. Anyone who thinks that anyone who's aware that they do this is always going to try and fix that position by going more like this. But it's the body and the arms that are wrong. So the more I go like this to hold on and feel like I'm not going to go that way, the more this will occur. And when this is already squaring up on the way down, so I've achieved my position to the ball again like this. It's the round squaring. The club face is squared up to where I started. I don't have to do anything with it on the other side. So now I can just follow it. 자, 그럼 우리가 암드롭 전환 동작을 할 때 홀드 더 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홀드 더 바디가 안 될까요? 그것은 왼쪽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안 되는 첫 번째 피지컬적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백스윙이 그렇게 갔더라도 오른 몸으로 힘주어서 타겟 방향으로 치려고 할 때 무너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몸을 홀드하는 겁니다. 단순히 몸을 홀드하는 게 그냥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이드를 홀딩 시킬 거냐. 오른쪽을 홀딩 시키고 오른 몸을 돌린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환 동작은 물론 라이트 사이드 스윙 쉐입이 아닌 경우에를 차치하고 백스윙이 됐다면 몸에 어디를 홀딩 시킬 것이냐에 주목하는 거죠. 오른 몸과 왼 몸을 홀딩 시킨다고 생각해도 잘 안 되고요. 왼 몸을 홀딩 시켜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백스윙이 어느 정도 올바로 올라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왼몸을 홀딩 시킨 상태에서, 이거는 왼몸을 홀딩 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일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골퍼들은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항상 배노건을 보여주시면서 왼등짝에 코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쉐입에서 오른쪽 몸이 턴 됐을 때 왼몸은 당연히 코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강한 텐션이 아닙니다. 이 등에 생기는, 팔과 등에 생기는 코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코일은 그렇게 강력한 코일은 아닙니다. 그 코일을, 약간의 코일이거든요. 그 코일을, 왼몸에서 발생된 코일을 다운스윙 때 풀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백스윙 탑에 이르렀을 때 오른 몸으로 당기거나 밀어치려고 들면 쉐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드롭을 아무리 팔로 보여준 방향대로 내리려고
앞으로 가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전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왼몸의 코일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몸을 홀딩 시킬 수 없습니다. 즉, 홀드 더 바디는 왼몸의 코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이 빠르게 내려오는 그 키를 찾으시면 됩니다. This goes shape, goes around this way, comes back behind you, and then this side goes around like that, which is your topspin furler. 이것은 지금 보시면 이 임팩트는 왼몸을 홀딩 시켰을 때 가능한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오른몸을 사용한다 해서 왼몸은 푸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강력하게 왼몸을 홀드하고 있을 수 있는 쉐입에서 오른팔을 엄청나게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Is can't do this. I can't hold it and move this around into it because if I've got no shape here, this'll clear, and then I'll get the outside furling and then the inside coming down. 오른몸에 힘을 잔뜩 모았다가 풀어 때리는 게 아니라 왼쪽 몸을 홀드시킨 상태여야만 오른팔이 프론트 사이드로 아주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연습 스윙이나 작은 스윙을 할 때도 팔에 집중하지 마시고 손을 빨리, 클럽을 빨리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왼몸을 지킨다. 왼몸을 지키고 팔이 내려온다. 임팩트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몸에서 쉐입을 유지할 때 왼몸이 쉐입을 유지하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